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교. 사교 그죠? 저랑 사귀자 하면 좀 그런가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초수생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이상인 분들도 사실은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도 공부를 좀 하셨을 거고요. 뭐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출은 뭐 사실 빠삭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론을 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기출 정말 잘한다. 그래도 올해 2024 학년도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올해 24학년도 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저 개인의 어떤 강의 단계로 보면 3단계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실전 문제 정교화 반. 실전 문제 정교화 반. 요거 하고 그 다음이 뭐니 해도 또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대도 하고 이거는 뭐 그렇죠, 특정 그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서 이제 풀어보시고 하는 그 실전 모의고사 단계. 요 아마 3단계, 4단계가 실제로 올해에 합격을 판가름하는 그런 두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이제 권 교수의 해피 사교를 선택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 일단 과목으로 치면 사회과 교육론 다 맞출 수 있도록 7문제가 나오든 뭐 6문제가 나오든 또는 뭐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8문제까지 나오든 그냥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과 교육론은 뭐니 해도 참호책이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참호책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차경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경환 선생님은 이제 선배였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니고 있다가 복귀를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경수 교수님이 입에 먼저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참호책 하는데 한참 선배죠. 차경수 교수님은 모경환 선생님의 말 그대로 스승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차경수 교수님께서 2020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앞뒤를 바꾼 것 같습니다. 뭐 모차책이라고 여러분들은 모차책이라고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참호책이 이제 입에 붙어 있는데요. 뭐니 해도 이게 답니다.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그랬고 기출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감사다. 우리 일반 사회 임용시험 우리 수험생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사회과 교육론은 너무 감사다. 왜?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제가 뭐 정치도 가르치고 사회문화도 가르치고 또 우리 박지훈 교수님이 경제 가르치고 박충신 교수님께서 법을 가르치시지만 정말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영역이 많고 깊이도 정말 뭐 너무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디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지 만만치가 않다. 물론 그 과목당 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하죠. 뭐 정치에서는 정부 형태 그리고 선거 제도 어쩌다가 정치 사상 어쩌다가 국제정치 요 정도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나머지에서 이제 어쩌다 나오고 사회문화도 그렇죠. 연구 방법 있죠.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하는 그거 하나 메인으로 또 고전사회학 어쩌다 현대사회학 그렇죠. 그거 그리고 또 문화인류학 쪽에서 또 하나 요 정도가 일단 3개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떨 때는 나머지에서 2개 또는 나머지에서 1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하나 또는 2개가 어디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게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그 하나 또는 2개를 그러니까 각 과목당 하나 또는 그 2개를 정말 어디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오던 그것들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저하고 같이 그냥 다루는 그것만 하고
거기서 안 나오면 그냥 우리의 그 브레인으로 그냥 추론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너무 그 넓이로 치면 너무 넓고요. 또 깊이에 있어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 교육론은요, 딱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은 역시 여기에 없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회과 교육론 교재 뭐 이런 것들을 박상준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쇠는 여기는 없는데 박상준 책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쇠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거 하나로 하자. 그래서 제 실전 문제 정교합한 요 강의도 거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이제 한번 우리가 훑어본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는 다 이제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했지만 다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 교사장에 가면 칸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 번 읽는 거하고 막상 칸이 비어 있는 걸 보면은 완전히 이게 다른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우리가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시험지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stay foolish, just do it. 그러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관계없이 미리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냥 촥 쓸 수 있는 거면은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뒤 그 맥락, 문맥을 보고 그냥 써버릇하는 거야. 써버릇하는 거야. 이게 저하고 이제 쭉 24강을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수백 번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빈칸에,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개념을 써넣는 것은 그래도 좀 정확할 수 있는데 문장을 써넣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비판이라든지 장점이나 뭐 특징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백 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당연히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이제 채워야 합니다. 채우고, 그리고 그거 하지 마세요. 참모책 미리 보고 거기에다가 옮겨 쓰는 거. 당연히 제가 참모책을 보자 그랬으니까 참모책에 있는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름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거 옆에 책 펼쳐놓고 여기 옮겨 쓰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 그거 베껴 써가지고 이거 채워서 뭐 저기다 갖다 내면은 뭐 우리, 당신은 임용시험에서 다 맞았습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해보고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갑니다. 꼭 그렇게 이 강의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1번 되겠습니다. 사회과 교육의 개념과 목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단은 23학년도, 22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사회과 교육론에서의 기출문제들은 정치라든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라든지 사회문화와 같이 개론서에 있는 책 그 어떤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빈칸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론은요, 지금 여기 1번처럼 이렇게 교사들 또는 뭐 교수님과 교생 또는 학생 대화를 해가지고 그 차무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무슨 시나리오처럼. 그리고 아니면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참호책에 있는 거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빈칸 채우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은 소식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단계인 실전 모의고사 단계 때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실전 문제 정교합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참호책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 번 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우고 맞고 틀리고 하면서 이렇게 익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기출 중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올 것이고 뭐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정치나 사회문화보다는 좀 덜 가져올 거다, 이런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자, 김 교사 볼까요? 저는 민주주의 핵심이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주의, 이건 정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심지어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도 있죠. 자, 민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참여를 해야죠.
아니, 주인이 참여를 해야죠. 저도 아파트 사는데요. 아파트에 이제 그 반상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안 오는 분들 많아요. 전세 사는 분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전세 사시는 분은 뭐 어차피 좀 이따가 나갈 건데 이러면서 안 오시는 거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흔히 말해서 집주인인데도, 집주인이 직접 거기 살고 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이게 과연 뭔가 아파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뭐 무슨 소음, 층간 소음 관계로 문제가 있는지, 뭐 화장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가지고 저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뭐 등등등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빗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왜냐 윗집에서 새면은 밑에 집도 셀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인이 와가지고 서로 상의도 하고 뭐 대책도 세우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알아서 하시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흔히 말해서 네 글자로 뭐가 없다 그래요? 주인 의식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할 때도 뭐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 정치적 무관심, 라스웰이 그 세 가지 정치적 무관심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근대 사회, 시민혁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로 그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쟁취를 한 게 선거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다? 쉬는 날입니다. 놀러 가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노는 날이 선거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 요 정도는 조금 세니까 한 70% 정도 넘어간다고 하지만, 뭐 지방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50% 넘기가 만만치 않고요. 특히나 보궐선거 이런 경우에는 뭐 30% 막 이러죠. 그리고는 이제 뭐 잘하네 못하네 막 정치인들 욕을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저도 국민이지만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또는 우리나라를 정말 좋은 지역, 좋은 어떤 나라로 만들 건가에 대해서 하나 관심도 없고 그냥 평가를 해서 싸우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책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 안 보죠? 그냥 1번이냐 2번이냐 이것만 보고 그냥 싸우잖아요. 무조건 비판하고, 비판도 아니죠. 그냥 무조건 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작 욕은 욕들이 실컷 하고 그냥 놀러 가요. 정말 저 사람이, 저 후보가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시장 되면 안 되겠다, 국회의원 되면 안 되겠다 그냥 해놓고서는 막상 선거날 되면 놀러 간다. 다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흥분합니다. 자, 정치 참여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요, 참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본질적인 특성은 바로 참여이죠. 그렇죠? 근데 국민과 시민의 차이도 우리 사회과 교육론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또는 6차 교육 개정 과정, 그 이전에는 사실은 국민을 강조했었죠. 국민의 전제는 국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민이에요. 하지만 시민은 시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그 의미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단원을 가르칠 때 시민으로서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 바람직한 가치잖아요. 민주정치의 구성원,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바람직한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가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늘 강조하고 있어요. 투표 참여를 강조하다 보면 학생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선거권을 갖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본질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시민이 될 겁니다. 좋은 시민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유지이죠. 유지. 자, 무슨 모형? 시민성 전달 모형 되겠죠. 자, 박 교사, 저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단 기억 한번 보고요.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정치 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학생이 니은을 설정하고, 사실 우리가 사회 문화든지 사회과 교육론이든지 무엇을 설정하고 그러면 그 앞에 거의 대부분은 뭐가 들어가더라? 가설이죠.
가설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 도출하고 교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면 일반화 시도하는 게, 이게 바로 사회 탐구죠. 사회 탐구입니다. 다른 말로 사회 과학적 탐구. 더 줄여서 말하면 과학적 탐구입니다. 바로 사회 탐구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부르는입니다. 그렇죠? 바로 사회 탐구 모형.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이 가설이 되고요. 자, 가설에 따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바로 사회 탐구를 강조하는 사회 탐구 모형이지요.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탐구가 되겠습니다. 탐구력을, 그렇죠,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자,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은 시민성 전달 모형은 학생은 스스로가 아니죠. 교사가 막 그냥 열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학생은 그냥 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 탐구 모형에서도 학생 스스로,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도 학생이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뭐 사회 탐구 모형이다 또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확정이 안 되고요. 이제 거기에 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느냐를 가지고 아하, 이게 반성적 탐구 모형이구나 아니면 사회 과학 모형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이 중심이 된다, 학생 스스로, 또 교사가 중심이 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교사가 중심이 된다 할 때 이걸 보수적이다 합니다. 교사가 중심이 되는 게 보수적이죠. 자, 사회과의 전통으로 치면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뭐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은 누가 중심이 되었다? 교사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잖아요. 처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좋다, 그대로 하자, 그걸 유지하자, 이게 보수죠. 그래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 중심이고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은 진보적이다 합니다. 자, 교사가 중심이 되는 보수적이다라는 것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진보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또 귀납적과 연역적하고 짝짓기 할 수 있습니다. 연역적인 것은 누가 중심이 돼요? 교사가 중심이 되죠.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연역적이다 하는 것은 교사 중심 보수적과 연결이 되고요. 귀납적이다 하는 것이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아보니까 아하,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요겁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 귀납적, 요거까지도 한번 짝짓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스스로 기억, 탐구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사회과 수업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과학자가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사회과학자가 하는 연구를 교실에서,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생들이 꼬마 사회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도와주는 수업을 해야 해요. 사회 탐구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사가 이제, 자, 바바스 셔미스. 자, 바바스 셔미스가 나오면 세 가지면 되죠. 시, 사, 반죠. 자, 시, 사, 반만 물어볼 때는 바바스 셔미스가 나오고요. 이제 4개까지 물어보면 넬슨과 마이클리스트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문에 바바스 셔미스 나오면 이 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사반사계 입에 붙이세요. 자, 뭐 엉뚱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동아리를,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동아리를 사고 판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을 하고,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사회니까 시사반사계. 자, 시사반사계. 자, 시민성 전달 모형, 그렇죠? 사회 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그렇죠? 개인 발달 모형, 시사반사계 기억하고요. 자, 이제 이 셋 중에서 짝짓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김 선생님은, 그렇죠? 참여 강조를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참여할 것이고, 우리 사회 유지, 안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보는, 자, 기억은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고요. 자, 박 선생님은 사회과학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이 되겠죠. 자, 2번 22학년도, 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올해 24학년도에도 사회과의 전통은 출제 가능성이 완전 높다. 95% 정도. 뭐 해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올해는 안 내야지. 그럴 수도 있긴 할 겁니다. 확률이니까. 그래도 안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거 하고 뭐 사회과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또는 사회과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이 되어서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가치 교육과 출제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사회과의 전통은 또 다른 어떤 단원들과도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출제 안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문에도 역시 바, 바스, 셔미스가 나오죠. 자, 바, 바스, 셔미스가 나오는데요. 자, 가를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애국, 애족의 정신 그랬습니다. 자, 애국, 애족.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고, 그렇죠? 지시문 제일 밑에 봤더니 문화 발전과 사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이바지한다. 그렇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거기 애국, 애족, 애국이 뭐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이잖아요.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바로 시민성 전달 모형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기억에는요. 자, 이거는 이제 네 글자거든요. 네 글자입니다. 자, 이 네 글자를 두 글자로 하면은 전통이에요. 전통 두 글자를 네 글자로 하면 뭐다? 문화유산. 자, 문화유산. 자,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인데 뭘 전달하느냐? 전통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 뭐냐? 문화유산이에요. 뭐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문화유산을 계승한다. 자, 그럼 나에서는요. 자, 가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 3차 교육과정이 됩니다. 3차 교육과정. 요것도 뭐 이런 강의 때 제가 이야기했죠. 삼국통일 김유신. 삼국통일 김유신. 시사반사기 이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통일 김유신. 그래서 3차 교육과정은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헌법, 유신식이 있죠. 박정희 신대통령제, 영도적 대통령제, 한국적 민주주의 했던. 그러니까 당연히 반공, 애국, 애족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에 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고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됩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일단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자, 해결 앞에 두 글자 뭐예요? 해결 앞에 두 글자 문제잖아요.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해결해야 할 여러 니은의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사회현상과 니은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과 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딱 이때의 문제는 퀘스천이 아니에요. 퀘스천과 프로블럼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퀘스천에서 앤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퀘스천에서 앤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탐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돼요. 진짜 탐구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면 되고요. 암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프로블럼이잖아요. 소셜 프로블럼, 사회 문제. 프로블럼에는요, 답이 뭐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앤서가 아니라 뭐다?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사고가 뭐다? 반성적 사고입니다. 반성적 사고는요, 반성한다라는 것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돌이켜서 성찰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딱 보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검토. 과연 만약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따른 부작용이, 여기서 따르는 이익보다는 이 비용이 더 큰 거 아닐까? 과연 이것이 예를 들면 최대 다시 최대 행복이 되는 게 맞는가?
A는 그렇는데 그럼 B는 어떨까? C는 어떨까? 요렇게 계속 하는 거, 요게 반성적 탐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반성적 탐구 모형 됩니다. 생각보다 꼬아놓고요. 우리 당일날 또 긴장을 하게 되면 시민성 전달 모형은 금방 합니다. 근데 이제 반성적 탐구 모형하고 요 사회과학 모형은요, 좀 막상 집중을 안 하면은, 그리고 당연히 출제자들이 그냥 딱 보고 알게끔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왜? 그거는 시민성 전달 모형은 딱 보고 모르게끔 내기가 어렵거든요. 왜?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성적 탐구 모형하고 사회과학 모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요, 호흡을 요거 하고,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검토를 한다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반성적 탐구 모형으로 가면 될 것이고, 연구한다, 사회 탐구 막 이런 거, 또 사회과학 있죠? 뭐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뭐 학자들이 하는 것들을 뭐 교실에서 경험해 본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사회과학 모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사회과 교육이 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교과라는 점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난다 긴다 하는 많은 학자들이 나름으로 사회과 교육은 이런 거야, 사회과 교육은 이런 거야, 한마디씩 해놨습니다. 구경은 해야 되겠죠. 자, 계속 나오는 정말 우리가 친한 바바스 셔미스. 자, 바바스 셔미스는요, 사회과는 시민성 교육을 목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한 교과라고 했고요. 자, 뱅크스입니다. 제임스 A. 뱅크스 하면은 가치 탐구 모형. 자, 사회 탐구 모형은 기본이고요. 사회 탐구에다가 이제 가치 탐구까지 결합을 시킨 의사 결정 모형, 바로 뱅크스죠. 나선형 학제적 개념 중심 교육 과정 뱅크스입니다. 자, 뱅크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회과는 지역사회, 자, 국가, 세계의 시민생활에 기업보다 참여. 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나오죠. 가치 나옵니다. 뱅크스는 가치 탐구를 중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탐구 모형에서 사회과학 모형에서 학문의 구조, 그리고 탐구 기능,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정작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뱅크스가 나타나서 가치 탐구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문제들 중에는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구분해야. 그래서 사실은 사회 탐구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연구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하는, 그게 이제 사회 탐구 과정이 되는 거고요. 가치 탐구는 이제 가치 문제를 확인을 하고, 가치 갈등, 어떤 가치 갈등이 있는지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자. 이게 이제 둘이 결합된 의사 결정 모형이죠. 자, 뱅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울레버와 스코트네요. 자, 울레버와 스코트. 사회과 교육은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과, 자, 과학적 방법은 당연히 이때 과학적 방법은요, 자연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학의 창시자, 우리 사회문화,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창시자 오기스트 꽁트 이야기 하잖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학이 소셜라지 아니었고 처음엔 뭐였어요? 사회 물리학이었습니다. 자연과학의 대표는 물리학이죠. 수학은 수학이지, 수학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대표는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해서 물리학에서 많은 무엇가 발견이 되었어요. 법칙이. 그래서 사회현상에서도 법칙을 발견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콩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과학적 방법입니다. 예. 자,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과 체계적으로 형성된 개인적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니은의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경험의 총체입니다. 의사 결정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시민성 전달 모형이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사회과학 모형에서도 사실은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 사회과학자처럼 해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과학자처럼 사회과학적 지식, 탐구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많이 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사회 문제들을 그때 좀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지, 뭐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울레버와 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반성적 탐구 모형과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마토렐라 있죠? 자, 마토렐라가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이야기한 그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5개로 분류했다. 뭐 이렇게 할 때 마토렐라 나오는데요. 자, 인간의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리언의 사회과학적 지식과 리언의 탐구 방법을 시민교육이라는 목표를 위해 구성한 교과목이다. 그러니까 마토렐라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는 무슨 사회과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신사회과 운동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사회과 운동 때 바로 학문의 구조, 그렇죠? 사회과학 모형, 학문의 구조와 탐구 기능, 그것을 강조하던 시기였잖아요. 1960년대 신사회과 운동. 자, 이러한 사회과 교육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시민교육을 사회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본질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사회과 교육의 내용은 모든 교과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자, 가장 포괄적이다. 그렇죠. 뭐 지금은 일단은 사범대학의 과로 보면 그 사회교육과, 뭐 역사교육과, 뭐 지리교육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후반, 제가 87학번이니까요.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역사과하고 이제 우리 그 사회과하고 이렇게 같은 층에 있어서 그 역사학과 여학생한테 관심이 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참 20살 때였습니다. 저도 그런 나이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냥 보통 사회 그러면은요, 일단은 일반 사회.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일반 사회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공민 그랬잖아요. 공민, 그죠? 그리고 지리, 역사, 셋을 붙여서 사회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 셋을 다 묶어서 사회과 그랬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뭐예요? 역사죠. 공간이 뭐다?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지리,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자. 이게 이제 공민이 되는 것이죠. 사회학이라든지 뭐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NCSS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 자, 사회과는 시민적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니은 통합 교과입니다. 통합. 자, 사회과에서는요, 뭐 늘 통합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뭐 사회과에서만 통합이 나오겠어요. 뭐.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수학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수업으로 치면 수학 수업도 듣고, 국어 수업도 듣고, 음악 수업도 듣고, 사회 수업도 듣고, 과학 수업도 듣고 하는데 학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그 많은 것들이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 거기서는 뭐 수학 공부한 것만 있으면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또 어느 곳에 가면 뭐 그냥 음악 공부만 한 걸로 뭐 거기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과목이든 통합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회 선생님이 수학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수학도 나오면 또 수학도 가르치고 막 이건 쉽지 않고요. 그게 개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전문성보다는 깊이 전문성보다는 조금 얕은 수준에서 좀 이렇게 두루두루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커버를 하시죠. 하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학교는 한 과목도 더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어떤 분은 뭐 미시, 어떤 분은 거시, 또 미시 안에서도 또 뭐 가격 결정 이론이라든지 뭐 고용 어떤 상태라 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죠? 뭐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로 가면은
그거 안죠. 그래서 우리도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비교적 뭐 가능하다, 또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합이 사실상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가 이제 일반 사회잖아요. 근데 제가 막 세계사라든지 또는 뭐 세계지리라든지 동아시아사 이런 것들을 막 방학이라든지 권 선생님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선생님 일반 사회 선생님이시지만 그 세계지리 공부를 강의 수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뭐 세계사 수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이래가지고 막 겨울 방학 때 막 이제 공부하고 막 EBS 강의도 보고 또 뭐 이 사설 인강업체 일타 강사 뭐 이런 사람들 것도 막 보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하는 거 물론 뭘 해도 열심히 잘하시고 뭐 정말 그 어느 그 세계사 선생님 못지않게 또 그 세계사 잘 가르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 1년 동안 학생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세계사를 가르치거나 오랜 기간 세계지리를 가르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거 하고 그 1년 또는 한 학기 가르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과목의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수업하시는 거 하고 그냥 그렇게 학사 일정은 뭐 빵꾸 나지 않고 이렇게 1년이고 한 학기고 지나가겠지만 그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정말 그 전공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중에서 세계적인 그 뭐 지리학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뭐다. 그래서 저는 뭐 통합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잘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그냥 전문성 이게 저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냥 대학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대학에서 통합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말고는 그냥 심지어 참고서도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냥 교과서만 딸딸 외우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학문이 되었든 이 지식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도 얼마든지 뭐 선행학습이 아니라 꼭 그 내신이라 수능을 위한 선행학습이 아니라 뭐 좀 흔히 하는 말로 뭐 덕후 있잖아요. 덕후, 오타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생인데도 대학생 못지않은 뭐 그런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애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통합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이 어떤 뭐 교육 과정의 어떤 뭐 방향이랄까 이것도 좀 뭔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흔히 말해서 너무 빨리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교과서는 뭐 그냥 너무 그 공식적인 교과서는 정말 그 아이들의 그런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수준 이걸 못 쫓아가는 뭐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막 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특히나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는 뭐 사실은 수학이죠. 수학은 진짜 너무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 답이 금방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통합입니다. 통합. 자 학교의 교과목으로서 사회과는 인류학, 고고학, 경제학, 지리학, 역사, 법, 철학, 정치학, 심리학, 종교 및 사회학 그리고 인문학, 수학 및 자연과학으로부터 내용을 추출하여 체계적 통합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 뭐 사회과에서 인문학, 인문학이 되죠. 수학, 자연과학까지도 추출을 했나요? 그런가요? 뭐 어느 정도나 추출을 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사회과의 주요 목표는 밑에 공공선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1992년 이래로 그렇죠. 뭐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지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계속해서 사회과의 목표 뭐 이런 것들 나오지만 가장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성의 증진입니다.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하자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올바른 시민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시민성을 갖추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올바른 시민성을 갖추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만 가르친다고 그게 어떻게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사회과 교육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면에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디귿 지식을 가르치고 현재 및 미래에 당면할 여러 가지 리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 해결 앞에는 문제, 설정 앞에는 가설.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거 기억나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입형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애매한데요. 그 뒤에 있는 괄호 뒤에 있는 걸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이다. 그러면 가설 설정. 그렇죠? 해결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 선정이다. 선정. 그러면 표본 선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시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회과라고 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역사, 지리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리하고 역사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6번 두 문제 하고 1강 마무리할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인간과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사회과 교육은 그 성격상 타 교과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기억, 내용입니다. 자, 내용 측면에서 인간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니은의 문제가 사회과 교육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내용에는, 그렇죠? 당연히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찾는 것. 그게 바로 사회과 수업이 되는 겁니다. 자, 사회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시대의 사회 문제 또는 사회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 사회 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를 반영하는 사회과의 교육 내용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자꾸 개정한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을 하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어떤 세계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어떤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반영이 되어서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독재, 어떤 정치 참여, 이런 어떤 계층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냥 주요 문제다. 그럼 요즘에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난민,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문제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둘째, 디귿 목표입니다. 자, 목표 측면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로부터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사회과가 생겨난 이유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회과가 최초로 생겨나잖아요. 왜 미국에서 사회과가 최초로 생겨났느냐? 왜 유럽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이 아니고 미국이냐 이거죠. 미국은 뭐다? 용광로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럽이든 남미가 되었든 아시아가 되었든 그냥 들어오잖아요. 정말로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섞여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통합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이거를 그러면 그냥 사회적으로 허구한 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같은 아메리칸입니다. 이미 다 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른이 돼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오거나 또 미국에 와서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같은 미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과가 최초로 창설이 되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과야말로 국가의 어떤 필요, 사회의 필요를 가장 민감하게 요구받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즉 사회과는 사회 및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이나 가치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요구받는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 아까 삼국통일 김유신 3차 교육과정 유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절에는 당연히 또 선생님, 특히나 사회 선생님들이 뭐 북한이 지금 뭐 침략해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정을 위하기 위해서는 뭐 각자의 어떤 목소리, 집단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루고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는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과서의 제일 앞에 그게 양면에 이렇게 딱 있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어떤 교장 선생님 그걸 다 외우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전교생들에게 그걸 암기를 하라 이게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모든 교과서에 있으니까 딱 펼치면 그것부터 나오니까 그냥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 국민교육헌장 있는 거 그거 찢어버려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찢어버려, 교과서 찢어버려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키팅 선생님, 그 부분 찢어버리세요. 이런 거 혹시 영화 보셨어요?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 학생들이 캡틴 마이 캡틴. 자, 사회과 교육은 이에 따라 사회 변화나 정치적 리얼의 사회화입니다. 정치적 사회화.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화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과가 바로 중등 사회과입니다. 예. 자, 1960년대 미국 사회과 교과서가 대부분 법과 질서를 강조하였으며 동시대의 한국 사회과 교육에서 미음이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 그래서 뭐 거의 제 기억에도 그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은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또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이승복 어린이라고 있었어요. 이승복 어린이. 그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제 그 공비들이 무장 공비들이 왔는데 그 12살짜리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제 막 어떻게 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공비들이 해가지고 이제 죽은 그 이승복 어린이. 그래서 이제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에 기념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뭐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거기에 이제 가서 그 이승복 어린이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보도 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견학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본 것 같아요. 어린 기억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이죠. 그 어린 학생들에게도 반공, 예, 공산당, 나쁜 놈들. 심지어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또리 장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리는 이제 우리 뭐 한국 그 타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나쁜 놈이 돼지로 나옵니다. 당연히 빨간 옷을 입고 있고요. 이제 그게 김일성이었어요. 돼지로 그려집니다. 근데 돼지는 또 동물농장의 나폴레옹 때 오르네요.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은 사실 스탈린이죠. 어쨌든 그때는 진짜, 그리고 뭐 포스트가 있어요. 포스트. 정말 옛날 생각 막 나요. 막 포스트 알죠? 포스트 그리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상도 주고 막 많이 하는데, 포스트의 대부분은 공산당들은 사람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보통 개로 그리거나 늑대로 그려가지고, 심지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미친 개는 몽둥이로 그래가지고 뭐 빨간 개를 그려놓고 사람이 이제 몽둥이를 자꾸 때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당연히 그 빨간 개가 바로 공산당입니다. 북계 공산군이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그거는 또 그 시대적인 나름의 또 뭐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그거를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자, 미음의 반공입니다. 자, 밑에 6번째. 예컨대 제1차 교육 과정은 중학교 사회생활과 공민 부분의 교육 목적은 유능하고 비읍,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전히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 6차 교육 과정에 와서 국민이 시민으로 바뀌죠. 그 전까지는 계속 국민입니다. 국민은 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은 국가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되는, 그죠? 자, 이에 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의 목표는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옷 책임 있는 시민입니다. 자, 여기 2015 개정,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시민이라는 글자가, 시민이라는 표현이 2015 개정에서 처음 나타난 거 아니고요. 6차 교육과정 때부터 이제 초중고가 다 시민으로 통일이 됩니다. 자, 6번만 마무리하고요. 잠깐 쉽니다. 자, 기업, 조직 측면에서 사회과 교육은 단일한 학문 영역이 아닌 여러 학문 영역을 교육적으로 포괄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니은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디귿합니다. 자, 사회과는 이러한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을 디귿, 학문적으로 교수하지 않는다. 학문적으로 교수하지 않는다. 학문적으로 교수하는 것은 사회과가 아니라 사회과학이 되는 거죠.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님, 사회학과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경제학을, 정치학을 교수, 즉 가르치실 것이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사회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스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학문적으로 교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저도 대학 다닐 때 사회교육과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회교육과인데 이제 4년 동안 강의를 듣다 보면 경제는 경제하고 언론하고 비슷하게 가르치십니다. 정치도 그냥 정치학과에 가서 배우는 것과 지금 사회교육과의 정치 담당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가 다르지?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참 우리가 술만 마시면은 이제 독재, 반독재 이거 아니었으면 항상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를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쟁이 아니냐. 자, 이럴 바에야 그냥 경제학과라든지 정치학과라든지 그런데 그냥 교직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는 게 낫지. 굳이 사범대학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교육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로스쿨처럼 교육대학원을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한참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로스쿨은 현재는 이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의과 전문 대학원은 다시 의대로 다 돌아오는 분위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딱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저렇게 선택을 하거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그렇죠? 하버마스 공론장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한번 대토론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 대부분 사범대학 나오셨습니다만은 과연 사범대학이 지금과 같이 이대로 쭉 유지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리얼입니다. 사회과는 이러한 다양한 학문의 기초 위에서 리얼,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대학을 가는 게 그냥 기본이죠. 지금 오히려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시절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과정은 이제 교수 요목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대학을 그렇게 그냥 다 대학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만 마치고 취직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고요. 고등학교 가도, 고등학교도 이제 명문 아니면 안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각 지역에 또 명문 어떤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공립이었죠. 자, 어쨌든 요런 데도 경기고라든지, 그렇죠? 서울고라든지 저기 부산의 부산고, 경남고, 대구의 경북고 이런 데는 거기 가서 좀 하면 서울대 가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평준화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다시피 하지만, 그러니까 중학교만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만큼 안 되는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까지 가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많이 부족함이 없도록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는데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미음의 재조직입니다. 재조직.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은, 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개론서라든지 또는 뭐 아주 그 전공 서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는 하실 수 있어요. 정치 부분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치학 교재로 공부하실 수 있고 경제학 교재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수업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재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바로 재조직한 거잖아요. 자, 밑에 네 번째 줄 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자, 비업의 연구 방법. 연구 방법도 사회과의 교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사회학에서 고등학교로 치면은 사회문화 그 수업에서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또 자료 수집 방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비업도 연구 방법이고요. 기억은 조직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강 마무리하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